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따끈한 2026년 4월 논문이에요. 제목이 좀 길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웨덴에서 14,572명의 8년치 항생제 처방 기록을 그 사람들 장속 실제 세균 데이터와 직접 맞춰본 연구. 결과는 좀 섬뜩합니다. 8년 전에 딱 한 번 먹은 항생제도 지금 당신의 장에 흔적을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인지는 다들 아시죠? 세균이 일으킨 감염을 잡는 약이에요. 문제는 우리 몸에서 제일 세균이 많은 곳이 바로 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백 수천 종의 미생물이 살면서 소화 면역, 심지어 기분 조절까지 거들고 있어요. 이 생태계를 우리가 장내 미생물 무리, 영어로 굿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염을 잡으려고 항생제를 먹으면 이 착한 세균들도 같이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항생제가 장세균을 흐트러뜨린다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50년간 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건강한 사람 수십 명한테 항생제 며칠치 먹이고 그 전후로 장세균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 보통 며칠에서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며칠이면 얘도 회복되는데 뭐 하고 편하게 생각해 왔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학 연구들을 보면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몇 년 뒤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심지어 대장암 위험이 높다고 나오는 거예요. 단기 영향이 덜하면 이런 장기 연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며칠 뒤에 눈으로 보기엔 회복된 것 같아도 몇 년 뒤까지 뭔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걸 제대로 본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칼을 갈고 덤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연구진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볼게요. 연구진은 두 가지 질문을 아주 또렷하게 던졌어요. 첫째, 최대 8년 전에 먹은 항생제도 지금의 장 세균 조성에 영향을 남기고 있을까? 둘째, 모든 항생제가 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 걸까? 아니면은 특정 종류가 유독 세게 영향을 주는 걸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특정 항생제만 문제라면 처방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그 항생제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연구 설계를 살펴볼게요. 이게 이 논문의 진짜 힘이거든요. 이 연구가 왜 하필 스웨덴에서 가능했냐면 스웨덴에는 국가 처방약 등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부터 외래에서 처방된 모든 약을 개인별로 다 추적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환자 본인 확인 번호만 있으면 내가 2020년 봄에 페니실린을 며칠치 탔는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항생제 이력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연구진은 스웨덴의 세계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첫째는 에스카피스 8,488명의 중년 성인, 둘째는 심플러 4,784명의 노년층, 셋째는 MOS 1,707명의 젊은 성인. 세 코호트를 합치면 정확히 14,979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변 샘플을 받아서 메타게놈 시퀀싱이라는 기법으로 장속 세균 종류와 양을 세 자리 숫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그 다음이 이 연구의 핵심 설계예요. 항생제를 통틀어 보지 않고 11개 클래스로 나눴어요. 페니실린 V, 광범위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플루클록사실린, 플로로퀴놀론, 니트로프란토인, 클린다마이신, 설파계열, 세팔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닉산, 저 각각을 따로 분석했죠. 그리고 노출 시점도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대변 샘플 채취 기준으로 1년 이내 1에서 4년 전, 4에서 8년 전. 그냥 항생제 많이 먹은 사람들 장세균이 다르다고 말하기엔 함정이 많아요. 왜냐면은 항생제 자주 먹는 사람들은 원래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다른 약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흡연, 출생 국가, BMI, 찰슨 동반 질환 지수, 다약제 복용, 그리고 PPI나 SSRI 같은 다른 약물까지 전부 통계적으로 조정해서 걸러냈어요. 그래야만 항생제 자체의 영향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볼 시간이에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그 장세균의 다양성을 보면은 항생제를 먹은 시점이 최근일수록 타격이 컸어요.
1년 이내에 먹었으면 다양성이 가장 많이 줄어 있었죠. 이건 예상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년에서 4년 전에 먹었어도, 심지어 4년에서 8년 전에 먹었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성 감소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그건 항생제를 자주 먹는 사람들 이야기겠지 싶죠. 연구진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항생제를 딱 한 번만 먹은 사람 7,664명만 따로 뽑아서 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단 한 번의 코스만으로도 4에서 8년 뒤에 장 세균 조성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과 달랐어요. 우리 장이 항생제를 그만큼 오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발견. 11개 항생제 클래스 중에서 영향의 대부분을 일으킨 건 딱 3개였어요. 클린다마이신, 플루클록사실린, 그리고 플루오로퀴놀론. 이 세 항생제가 관찰된 연관의 75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숫자를 하나만 기억하라면 이거예요. 클린다마이신을 1회 코스 먹을 때마다 1년 안에 보면은 평균 나자실개종의 장세균이 덜 검출됐어요. 연구에서 분석한 전체 세균종이 1,340개니까 한 번에 전체의 3.5%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참고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페니실린 바이는 같은 분석에서 겨우 29개 종에만 영향을 줬고 그나마도 효과 크기가 훨씬 작았어요. 플로로퀴놀론은 제 평균 10개 종, 플루클록사실린은 21개 종에 영향을 줬고 효과의 지속성은 이 둘이 가장 길었어요. 특히 플로로퀴놀론은 광범위 스펙트럼이라 그람양성, 그람음성, 혐기성 균까지 다 쓸어버리는 특성이 있죠.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페니실린 B, 광범위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니트로프란토인은 관찰 기간 내내 장세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어요. 즉, 같은 항생제라고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연구진은 항생제 사용과 연결된 세균 10개가 심혈관과 대사 건강 지표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봤어요. 그 결과 항생제로 늘어난 세균들은 BMI, 허리 엉덩이비, 중성지방, C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마커와 양의 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항생제로 줄어든 세균들은 이런 지표들과 음의 상관을 보였어요. 쉽게 말해 항생제가 안 좋은 쪽 세균을 키우고 좋은 쪽 세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 생태계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언제쯤 될까? 연구진이 함수형 회귀 모델로 시간축을 따라가 봤더니 회복의 대부분은 항생제 사용 후 첫 2년 안에 일어났어요. 초기에 크게 흔들리고 그 다음 빠르게 올라오다가 2년 이후부터는 회복 속도가 아주 완만해집니다. 특히 클린다마이신, 플루클록사실린, 플루오로퀴놀론 세 가지는 8년이 지나도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클린다마이신은 왜 유독 파괴력이 클까요?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첫째, 담즙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장 내 농도가 아주 높게 유지돼요. 둘째, 혐기성균, 그러니까 산소 없이 사는 세균들을 특히 잘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세균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혐기성균이에요. 그래서 다른 항생제보다 넓게 그리고 오래 영향을 주는 거죠. 참고로 항생제 부작용인 CDP실 감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악화도 클린다마이신이 주요 위험 인자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플루오로퀴놀론은 감염과에서는 만능 카드로 통하는 약이에요. 요로 감염부터 폐렴, 복강 감염까지 거의 다 커버하거든요. 편리한 만큼 세균 생태계 손상도 넓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플루오로퀴놀론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는데 이 연구가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이 나중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린다는 관찰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감염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라는 중간 다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감염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감염을 잡으려고 쓴 특정 항생제가 장을 오래 흔드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남은 질문들을 짚어볼게요.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건 관찰 연구라는 점입니다. 항생제를 먹어서 장세균이 바뀌었다라는 인과를 증명한 게 아니라 항생제 이력과 현재 장세균 조성이 연결돼 있다는 연관성을 보인 거예요. 이상적인 증명은 무작위 대조 임상인데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항생제를 먹일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한계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항생제 처방이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반 감기에 항생제 안 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항생제 처방이 더 흔한 나라에서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미 내성균이 많은 나라에서는 장생태계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자들은 이미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에스티아피스코호트에서 8에서 10년 뒤 두 번째 대변 샘플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작위 대조 임상이 필요한데 이건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약을 랜덤으로 배정해서 장 변화를 비교하는 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스웨덴 1만 5천 명의 8년치 기록이 단 한 번의 항생제 코스가 최대 8년간 장 세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클린다마이신, 플루클록사실린, 플루오로퀴놀론 세 가지가 특히 세게 작용했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항생제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감염은 제때 치료해야 하고 항생제는 그걸 위한 정말 중요한 약이에요. 다만 감기에는 항생제 안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